자, 그 다음에 이제 지위라고 해서 몇 가지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지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위를 보니까 한 개인이 사회 또는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갖다가 지위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죠? 한 개인이 사회 또는 집단에서, 집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은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지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위는 사회 또는 집단에서의, 사회나 집단에서의 위치 등을 갖다가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나 집단에서 위치를 갖다가 지위라고 얘기하는데, 자, 직업은요, 여러분들, 직업은 지위가 될 수가 있어요. 직업은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다 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영화 배우다라는 건 지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평가원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렇게 있었어요. 평가원에서 뭐가 출제가 됐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인공 햄릿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밑줄을 쳐놓고 나서, 밑줄 놓고 이걸 지위일까 아닐까 라고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떤 지위가 있냐라고 하면 귀속지위가 있고, 하나는 성취지위가 있어요. 근데 귀속지위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귀속지위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귀속지위 선천적인 거라, 또는 노력 없이도 획득이 가능할 때는 귀속주의라고 얘기해요. 선천적이거나 노력 없이도 획득이 가능한 것을 귀속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취주의는 이거는 후천적이면서 이거는 and야. or가 아니야. 후천적이면서 and 노력이 있어야 돼요. and 노력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성취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남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주의일까요? 장남은 귀속주의죠. 선천적인 거죠. 귀속주의. 아버지 성취주의입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 성취주의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후천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지위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는 성취주의가 돼요. 어머니 성취주의가 되는 거죠. 장남, 장녀, 막내 이런 건 다 귀속주의예요. 며느리. 성취주의. 며느리 자체가 결혼을 해야 얻게 되는 지위가 되는 거니까 성취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or가 아니라 이거는 and야. and.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야 이걸 성취주의라고 해요. 취득이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취득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이랑 관련되는 건 다 귀속지위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무슨 지위야? 귀속지위야. 성인 귀속지위예요. 그러면 노인 무슨 지위가 돼? 귀속지위야.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이 문제를 해보죠. 90대 노인이다. 무슨 지위야? 귀속지위야. 그때 쉬는 시간 어떤 재생이 와서 슬쩍 선생님 질문하더니, 선생님 90대는 성취주의 아닐까요? 왜? 90대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노력을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노력해서 이게 될 수 있으면 그게 성취주의라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핑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귀속주의가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이거는 귀속주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40대에 고령의 선수, 자 이것도 평가에 나오죠. 여기까지 밑줄 쳐줬으면 무슨 지요? 40대까지 밑줄 쳐줬으면 귀속이죠. 근데 40대 고령의 선수에까지 밑쳐줬으면 이건 무슨 지야? 성취주의죠. 이건 노력해서 40대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거니까. 이해가 무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게 성취주의다라고 이렇게 출제했던 거야. 그러면 사회문화 처음 한 친구들은 다 이게 성취주의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귀속주의냐?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지위가 아닙니다. 왜 지위가 아니냐? 누구라 했어? 사회 속이나 집단 내에서 위치라고 했죠. 그렇죠? 직업은 지위가 된다고 했지. 그렇죠? 햄릿이 직업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햄릿입니다. 이거는 사회 속 위치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밑줄에 쳐져 있으면요, 주인공까지만 밑줄 쳐져 있으면 이게 성취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인공까지만 밑줄 쳐졌다 할지라도 이건 지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또 지위가 아니냐? 영화 배우는 지위가 될 수 있어. 배우는 지위가 될 수 있어. 그 주인공은 왜 지위가 안 되느냐?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해서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직업일 수 있으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직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계속 주인공이야, 네가? 그렇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요 주인공이다, 주인공 햄릿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극중의 배역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를 지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사회문화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알던 친구들 이것도 낚일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최근에 나오는 것 자체 사회학자, 인간. 그러면 사회학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위가 돼요? 성취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노력해서 된 거니까. 사회학자의 답은 학계에서 현실주의자. 알려져 있습니다. 왜 주장할까? 그럼 현실주의라는 것은 성취주의일까? 이 자체도 현실주의자라는 것이 사회나 집단 속에서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입니다. 낙관론자예요. 아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집단에서의 위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직업을 지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극중에서 배역이라든지 뭐 현실주의자다, 이상주의자다, 낙관론자다 이런 거는 지위가 될 수 없다. 조심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위가 있어. 자, 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위가 있을 때 요 지위에 각각의 지위에 여기 지위에 기대가 되는 임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가 되는 임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역할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할 기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외우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기대라고 하는 것은 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희망하는 거, 호프예요, 호프. 역할 기대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지위에는 동일한 역할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역할은 개인차가 없다. 근데 아닌데 선생님마다 기대하는 게 좀 다른데. 그렇죠? 어떤 선생님은 맨날 질문 가면은 답지 어딨어?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거 수능이 안 나올 자식아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 질문 제대로 안 받아서 어떤 선생님 편애하고 어떤 사람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 수업을 좀 쉽고 편하게 해주면 좋겠고 어떤 선생님은 질문 친절히 와주시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기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역할 기대가 다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인 겁니다. 원래는 모든 것을 다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수업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질문 친절히. 학생들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되고. 이게 한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인 거예요, 다. 근데 누구는 이걸 기대하고 누구는 저걸 기대하는 것은 역할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 역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역할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할 행동에서 뭐가 있는 역할 행동에서 개인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마치 기대치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동일한 직업의 역할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직업의 역할은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역할 행동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뭐 역할 행동의 차이. 그래서 이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또는 비난과 제재를 받는 거야. 근데 교재에 써놨어요. 역할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없다. 역할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없어. 시험에서. 역할에 따른 보상이다라는 요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X. 역할에 따른 보상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에 따른 보상은 절대로 없다. 무조건 뭐에 따른 보상이라는 거예요.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인 것이지 선지에서 역할에 따른 보상이다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선지로 제껴놓고 풀어주면 됩니다. 역할에 따른 보상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근데 이것도 밑줄 쳐놓고 이게 역할이냐 역할 행동이냐 묻는 문제가 나와. 역할이냐 역할 행동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봐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당위성이야.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뜻이야. 해야 한다. 밑줄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고, 자 얘는 실제 행동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위성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 때 밑줄이 어떻게 쳐졌는가 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사로서 교민들의 권리를 보호 역할이니까 행동이니까 보호까지 붙여줬어? 보호했다라고 했어? 보호까지 붙여줬어? 보호까지 붙여줬죠. 그럼 과거형이 아니야. 아니죠. 역할. 이거 역할인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역할인지 역할행동인지를 갖다가 되게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게 왜 틀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당위성이냐 과거형이냐 이걸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왜 이게 실제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이 옮겼어야 돼. 대사로서 교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할,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뭐야? 역할이죠. 학생 수업에 참여해야 하게 되면 아직 한 건 아니지. 역할입니다. 학생으로서 수업에 잘 참여했어요 라고 하면 그때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별건 아닌데 순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형이 나와 역할 행동이. 그래야 뭘 행동을 했으니까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위성이냐 행동이 옮겼느냐를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다가.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역할은 한 개가 아니라 역할이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왜 2개 이상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꼭 지위가 한 가지 지위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지위인데 서로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역할이 2개 이상 있으면서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역할 갈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는 역할이 있을 때 이를 갖다가 역할 갈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역할 갈등에는 2개의 지위가 있어. 2개의 지위가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고 있어.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역할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2개 역할이 있어서 이것이 2개의 지위가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이 부여했을 때 이걸 충돌할 때 역할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는 지위와 친구라는 지위가 있을 때 여기서 역할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났는데 전화가 와 있는 거야, 친구한테. 오늘 몇 시에 끝나? 9시 반쯤 끝나는데 왜? 술 한잔 할까? 내일 또 9시 반 강의인데 간단히 한잔 하자.
그래 알았어.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 오는 거야. 한테 술 한잔 하고 갈게. 뭐야? 무슨 어제부터 술이야. 응? 응? 그럼 나랑 끝나고 간단하게 했잖아. 이따 하고 뭐 까먹었어? 그럼 이제 친구한테 가야 될 것인가? 와이프한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여기서 살짝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 이게 역할 모순이야. 왜 친구한테 약속했고 와이프한테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었으니까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갈등이야. 근데 응 알았어. 집에 갈게. 라고 역할 갈등이 아니야. 왜 갈등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알았어 들어갈게. 친구랑 약속한 건 아예 전화하면 되지. 갈등 아니다 이거는. 고민하고 있지 않아. 해결된 거야. 또 와이프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랑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놓고 나서 전화를 끊었단 말이야. 그리고 전화기를 꺼놔요. 와이프 전화 안 받겠다는 소리야. 그것도 역할 갈등이 해결된 거야. 갈등 아니야. 왜? 와이프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야? 친구한테 가겠다는 건 해결된 거야. 문장 잘 봐. 여러분 문장의 밑줄이 어디가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해야 되는 거에 미치는데 했느냐가 따라서 역할 갈등이냐. 역할 행동이냐. 그리고 고민을 진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렇죠? 고민 안 하고 있으면 두 가지 중에서 충돌한다 해서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지위가 아니라 한 개의 지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개의 지위인데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역할 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할 모순, 역할 긴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역할 긴장에서는 역할 긴장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뭐라고 역할 긴장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학급 회장, 팀장 이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왜 이것이 역할 긴장이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학급 회장은 선생님이 학급 회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태영아, 네가 이제 학급 회장을 1학기 동안 맡게 되는데 우리 고3인 거 알지? 면학 분위기 잘 조성하자. 학교에 조용히 떠들지 않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잘 조성해. 근데 친구들이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널 회장을 왜 뽑는지 알지? 활기찬 학습 분위기, 활기찬 학교, 학교 교실 기대하는 거야. 그치? 그거 고민할 수 있어. 그렇게 역할 갈 때 이 역할 기기 긴장이야. 회사에서 보면 강팀장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 팀원들 다 같이 실적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팀장님, 우리는 가족. 그쵸? 팀원들이 생각하는 팀장의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럼 가서 얘를 갖다가 다그쳐야 될지. 그치? 아니면 회사에다가 이런 사정을 내겠죠. 고민이 되겠죠. 그럼 이건 역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이죠? 역할 모순은 두 개의 지위고, 역할 긴장은 몇 개의 지위? 한 개의 지위. 그러니까 반드시 역할 갈등이라고 해서 두 개의 지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이죠? 그런데 최근의 시험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느냐라고 하면 내가 그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차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70~80%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요. 고민인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높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나는 국문학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의대를 가래요. 아까 그 딸내미처럼 돌아버리겠어요. 자, 그런데 자 봐라. 엄마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역할 기대치가 있어요. 왜? 누구로서? 자녀로서 역할 기대치가 있는 거야. 너 내 딸이잖아. 내 자녀들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대치 하나 있죠? 또 기대치가 있을까? 없지. 또 다른 기대치가 없죠. 그러면 역할 갈등이 아니지. 이해가 무슨 말이죠? 문과 쪽 공부는 자꾸 내 생각 찍으면 안 돼. 어떤 친구는 선생님, 내 스스로의 기대치. 상관하지 마라. 그냥 동아시아 살아. 세계 살아. 그냥 외우는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과 윤리란 과목은 자꾸 내 생각이 나는 많이 들어가요라고 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3번은 그래서 과탐마다 이걸 해도 명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과율이 거의 90% 100%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가. 의미로 문제 풀 때. 3번은 생각은 무지 많이 들어요. 내 생각이. 기대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는 치는 거 아니야. 이 기대치는 누가 기대하는 거라고? 타인의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하나밖에 없죠. 그 역할 갈등이 아니야. 이해갑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전제가 반드시 한 개인에게 반드시 한 명의 개인에게 나타나. 그 구루신대가 써놨잖아요. 반드시 한 개인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의대를 가래. 그럼 나와 엄마 사이에서의 충돌이 생길 수 있죠. 충돌이 생길 수 있지? 나와 엄마는 한 개이냐 두 명이야? 두 명이죠. 그러면 이거는 갈등이야. 반드시 한 개인에게가 되는 거야. 두 명 이상이 되면은 2인 이상이 되면은 갈등이지. 그걸 역할 갈등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사를 가고 싶어. 근데 아내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가자 하고 같이 모시고 사는 어머니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천원 생활을 하고 싶대요. 교육도시는 무슨 교육도시? 전원도시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나는 현재 고민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쵸? 똑같은 고민하고 있지. 저쪽도 고민이 저쪽도 고민이었지. 근데 저건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이것도 물론 진로에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때 고민은 역할 갈등. 이 역할 갈등이 뭘까? 나라는 존재가 있어. 아내가 아이들 교육에서 교육도시로 이사를 가지.
그럼 아내가 나한테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뭐 내가 누구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야? 남이라면 기대 안 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사를 고민하는데 다른 여자가 와서 나한테 교육도 주러 가셔야죠.